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첫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 개혁. 이게 말뿐이다. 이 검찰 개혁은 결국은 친문 건드리지 마였다. 그리고 문재인 표 개혁은 말하자면 좌파의 영원한 독재. 이게 속내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이렇게 걷고 나면은 진짜 속내가 나오는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고 썼지만은 그 속에는 좌파 독재 영원히 이렇게 써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우리 총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실행한 게 윤석열인데 지금 추미애를 시켜가지고 윤석열의 말하자면 사단,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사적인 사단이라든가 뭐 똘똘 뭉치고 뭐 무리지고 이게 아니라 말하자면 칼제비들 진짜 수사를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는 그런 윤석열의 엘리트 검사들을 그냥 검사장들을 싹 모가지를 쳐낸 겁니다. 지금 이 서초동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두대에서 정말 떨어진 그 검사들의 그 회한과 그 한이 눈물이 그냥 철철 넘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비린내라는 인사 보복이고요. 정말 서울 대전 찍고 뭐 이게 아니라 서울에서 모조리 뭐 통영이고 뭐 제주도고 뭐 법무부 연수원이고 쫙 그 유배 보내고 정말 귀향을 보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가 뭐 유배지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서 검사는 수사에서 손떼게 하면은 그게 유배고 귀향입니다. 이제부터 유재수 게이트 그렇게 엄청나게 정말 제 이 조그만 이 집안에 가득 차고도 남을 수사 이거 새로 이렇게 팀이 오면은 새로 보면서 정말 ABC부터 다시 차근차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친문으로 쫙 깔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아예 저거 뭐야? 저거 저기 뭐 캐비넷에다 두든지 창고에다 넣어놔 이렇게 할 겁니다. 다 뭉개버릴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경희대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그 문재인하고 같이 노무현 정권 때 같이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조국 수사를 할 때 검찰국장이었어요. 문이 이제 꽂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을 이 조국 수사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아니, 일개 검찰국장이 검찰총장을 배제시키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수사권과 조정권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을 배제시키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하고도 무섭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떡하니 앉혔어요. 이 사람은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의 검찰국장. 참 이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이상한데요. 이 조남관이라는 사람 검찰국장이 됐지만은 이 자리에 원래 류혁이라는 사람을 앉히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검사를 그만두고 2번이나 나가갖고 삼성에서 일하고 돈 잔뜩 벌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검사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해갖고 또 검사를 하고 이런 사람은 요건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요 어저께 인사위원회에 검찰국장으로 붙이니까 거기에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는 안 될 일이다 이러면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는요 답해야 됩니다. 왜 류혁이란 사람을 이 검찰국장 이 중요한 자리에 그것도 왔다 갔다 하고 삼성에서도 그 자기들이 싫어하는 삼성에서도 일했던 사람을 왜 앉히려고 했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킬돼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아마추어적으로 하고 얼마나 솜씨 없이 하고 그야말로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수사를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유재수 게이트, 조국의 조로남불에다가 거기다가 울산 이 부정선거 여기에 임종석이도 이제 출석해야 되고 임종석이도 자기 지은 죄를 아니까 나는 아마 검찰을 기소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싸그리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글쎄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인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요 딱 6개월 됐어요. 윤석열이 자신들의 그 검사들을 쫙 포진을 시켜서 수사를 시켰는데 원래 검사장은요
1년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이걸 날려버린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4월에 이제 총선 있죠? 그러니까 총선 즈음에 하는 것보다 미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4달 3일에는요, 평검사들의 인사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서류 보고 그거 요약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막 이러는 거는 평검사들의 몫입니다. 근데 평검사들도 그 수사에서 싹 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구정 전에는 이른바 중간 간부급들의 검사들, 이 보직이 있습니다. 발표가 있어요. 아마 이것도 추미애가 버선목 뒤집듯이 싹 뒤집어 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렸기 때문에 너희들 다 죽여버려, 이겁니다. 너희들 살고 싶어? 죽고 싶으면 살아있는 권력 건드려. 우리 친문 절대로 못 건드려. 그래서 여러분,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어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거는 추악한 음모였던 겁니다. 그거는 이름만 검찰개혁을 내걸고요. 속에서는 좌파 독재를 위해서 사법부 장악하고 검찰을 완전히 푸들로 만들고 경찰은 검경 수사권 독립이란 이름 아래 그냥 물어가지고 맹견 하이에나로 만드는 거. 이게 저들의 음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속았던 거죠. 지금 끝까지 속고 있는 게 대깨문하고 달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참혹한 검찰에 대한 대학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이 온 국민을 장님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촛불을 그냥 눈에다 들이대가지고 이 옛날에 중세 때요, 사람 눈을 멀게 하는 형벌 중에 하나가 촛불을 그냥 눈에다가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눈도 이제 뜨겁게 되거니와 이래가지고 이 망막을 상실해가지고 장님이 돼버려요. 이게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벌을 우리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이대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깨문, 그 다음에 달좀들,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 우리들이 조국이다 이러면서 서초동에서 몰려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귀가 먹었습니다. 즉 문재인의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촛불 쿠데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정말 무슨 강아지 정말 개나 소나 돼지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름뿐인 사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들이대면서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추미애는 정말 이 직권 남용이었다, 이런 지적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하십니다. 이 말은요 100% 맞습니다. 추미애는요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제청을 받았다. 그리고 이 윤석열한테는 30분 전에 와라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라.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연하게 그러면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인사가 됐는지 그걸 보내줘라. 그걸 봐야 뭐 입장 표명이고 말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 30분 전에 나 못 간다.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정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 검찰청 법에 법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인사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는 그거를 건너뛰고서 정말 요식행위만 하면서 무늬만 뭐 검찰 개혁인 것처럼 무늬만 상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청와대로 냅다 들어가고 문재인하고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문재인이 허허허 쩝쩝쩝 뭐 이래가면서 말하자면 인사권을 일사천리로 대통령이 그냥 제가를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재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이 뭐라고 했느냐? 이 인사에 대해서 아주 대호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검찰 개혁을 하는 거고 뭐 우리 국민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이 뜻을 받든 거다. 그러면서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이재정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재정 목소리만 들어도 그게 스트레스인데요. 그러면서 검찰의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말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짓거려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봅니다.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릅니다. 민심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는 척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민심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제 문재인표 이 개혁이라는 거는 자신들이요, 얼마든지 울산 부정선거 같은 거를 4.15 총선에서 얼마든지 한다 하더라도 이성윤이라든가 또는 이 조난관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친문들과 또 포진시킬 친문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건 뭐 대수도 아니네, 뭐 울산 그거 뭐 압수수색 뭐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뭐 억울해, 뭐 억울하게는 이거 사안도 안 되는데 하면서 쓱 덮어버리는 겁니다. 조국에 대해서 조국 마누라가 정경심이가 학교에 있는, 말하자면은 PC를 한밤중에 김경록이라는 PB하고 들고 나와도 뭐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거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 보존을 위한 정당한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좌파들이 허구 헛날 해먹겠다는 거, 이게 바로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속내, 검찰개혁이란 이름만 달았던 그 민낯이었던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집단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간판을 떼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진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뭐 남한 지부 뭐 이렇게 하든지 남조선공화국이라고 하든지 이거를 간판을 달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에서 여러분 본때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저는 뭐 사티님 국회로 가셔야 할 듯 합니다. 국회도 정말 요즘 보면 속 터지지만 정말 어떻게든지 통합하는 쪽으로 제 모든 힘을 다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차장님께서 이재정 발병, 정말 이재정 보면은 발병 나지요. 저도 정말 김성은님께서 언제 문재인 걱정 안 하면 될까? 참 정말 걱정입니다. 자, 이 싸가지 없기로 소문난 이재정 정말 우라가 치민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추미애가 바로 이런 요식행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는요, 검찰청 법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느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권이라는 것은 매우 정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대통령의 최종적인 무한 의미에서의 인사권의 의미가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즉, 추미애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검사 인사에 대해서, 즉 윤석열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 인사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추미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사권은요, 법적으로 검찰청 법을 어기고 불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한테 쪼르르 달려가갖고 재가를 받았다. 이거는 사전에 불성립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인들은 엄격하게 이 법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어저께 제가 많은 변호사들 몇 분에게 이제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검찰 인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인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말하자면은 고소를 한다,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사실 법적으로는 이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가 불법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법천지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이란 이름 아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면 그것이 법이야. 우리가 바로 법이야. 문재인이 바로 법이야. 친문이 바로 법이야.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대국민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 앞으로 보면은요, 어떤
정말 황당한 일이 있을지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유재수 씩 웃으면서 무죄로 방면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정도 갖고 가볍게 조국이 감찰 무마한 거? 아, 조국은 전화도 안 받았대. 백원우? 아, 나는 친문 중에 선골이잖아. 이러면서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뿐입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정경심도 보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울산 선거. 이거 저기 송철호라든가 송병기, 영장도 기각시켰겠다. 뭔 증거가 있어. 그리고 검사들이 그 밑에 내려간 향판들,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제 국민들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덮어버릴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김인편님께서 민주당의 십상시, 이해찬 등등 여기에 이재정 다 들어가 있네요. 자, 라파솔님 또 김성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 서채영님께서 특검하면 윤석열한테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특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거꾸로 말씀하신 거죠. 조국은 구속 안 되나 봐요. 글쎄, 이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이라든가 조남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단언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1년이라는 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기 2년 보장, 거기다가 밑에 있었던 그 공수처법 이전에 그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쫙 아주 번드르르한 제대로 실력 있는 검사장들이 있었으면은 조국 구속됩니다. 조국이 어떻게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주 변호사라도 조국은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만주 변호사를 대고 친문 변호사를 대더라도 이 조국을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자, 지금요, 이 레시드라님이라든가 프리버드님 다 기가 막히다고 완전 훼손시켰다. 자, 한국진님께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저는 이게 무슨 조폭들이요. 자기 이 구역. 여기는 나와 말이다 하면서 막 치고 나가는 범죄의 신세계를 저는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름 끼치죠. 그래서 앞으로 저들의 지은 죄를 저들이 꼭 말하자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 저는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